여수 MBC 라디오 전망대 이슈 분석. (6.13) 지방선거 이제 26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국내외적인 이슈가 워낙 많아서 지방선거는 아직까지 상대적으로 큰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유독 경남도지사 예비후보 김경수 드루킹 사건으로 인해서 연일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내리락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드루킹의 옥중 편지 특검 그리고 김경수의 지지율에 대해서 강성민 변호사와 한번 분석해보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드루킹의 옥중 편지가 오늘 오후 내내 아주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드루킹 김 씨가 조선일보에 보낸 편지 내용이 보도가 됐죠? 네, 어제인 17일에 이 드루킹이 옥중에서 변호인을 통해 조선일보에 탄원서 이름의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예,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먼저 2016년 10월 파주에 자신의 사무실로 찾아온 김경수 전 민주당 의원에게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매크로 프로그램을 직접 보여주면서 이 댓글 작업을 허락해달라고 하자 이제 김경수 의원이 고개를 끄덕였다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댓글 조작을 김경수 전 의원의 사전 승인을 받고 했다는 얘기인데 댓글을 여러 차례 단 이후에 김경수 전 의원에게 보고도 했다. 뭐 이런 내용도 있죠. 네,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예. 이 보안 메신저인 텔레그램을 통해서 매일 저녁마다 댓글 작업을 보고를 했었고 적어도 매일 저녁 11시에는 김경수 전 의원이 확인을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수사 축소 의혹도 제기했다면서요? 네, 지난 14일 한 검사가 조사실에 들어와서 김경수와 관련된 진술은 빼라라고 했다고 이제 주장을 하면서 이 최근 며칠 사이 검찰의 태도 변화를 보면 이 특검은 무용지물이고 이 검찰에서는 아무것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죄를 저와 경공모에 뒤집어 씌워 종결하려 한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드루킹 김 씨가 검사에게 협상을 요구했는데 검사가 거절하자 편지를 보낸 것이다. 뭐 이런 의혹도 나오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지난 16일 이 드루킹 김 씨에 대한 공판 기일이 열렸는데요. 예. 그 이틀 전인 14일에 김 씨는 이 변호인을 통해서 검찰에 면담을 요청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 담당 검사에게 김경수 전 의원의 연루 여부에 대해서 진술을 해줄 테니 대신에 댓글 여론 조작 수사의 폭을 줄여달라라고 요구를 했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런 협상이 가능합니까? 예, 이 드루킹 김 씨가 한 것처럼 이 형사사법 절차의 진행에 협조하고 그 대가로 형벌을 감면받거나 형량을 조정하는 것을 플리바기닝이라고 부르는데요. 예. 네, 이런 제도가 실제로 미국에서는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죠. 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그 학계의 논의만 있고 이제 시행되지는 않고 있고요. 예. 그런데 얼마 전에 이 국정농단 사건에서 이 최시호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검찰이 어느 정도 그런 사법 절차의 진행에 협조한 것에 대해서 좀 그런 대가로 좀 기소를 구형을 적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기는 했었습니다. 예. 드루킹 김 씨의 협상은 그럼 불가능한 것이었겠군요. 네, 이 담당 검사가 그 제안을 일축하자 이제 드루킹이 김경수 전 의원과의 관계를 경찰과 언론에 알리겠다라고 말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예. 오늘 옥중 편지가 공개되기 전에도 지금 김경수 예비 후보가 조선일보 기자 2명을 고소한 상태였는데 그 내용도 좀 짚어볼까요? 네, 지난 15일 조선일보에 이 드루킹이 김경수의 요청으로 글을 고쳐주고 지지 댓글도 달았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보도가 되었고요. 예. 이에 대해서 김경수 의원은 그 다음 날인 16일에 이제 검찰에 고소를 했습니다. 예, 혐의 내용은 뭡니까? 출판물에 의한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행위입니다. 그리고 해당 기사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 보도 청구도 이제 같이 했습니다. 예, 지금 여러 가지 의혹들이 드러난 상황인데 뭐 각자 판단을 내리고 계시겠습니다만 조심스럽게 이 드루킹의 옥중 편지라고 하는 내용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네, 이 범죄 사실을 밝히는 부분은 경찰과 검찰 수사기관의 책임이고 그리고 법원에서 이제 법적으로 이제 판단을 하겠지만은요. 예. 이 법원의 판결이 있기 전에 이 언론이 어떠한 사실관계를 기사화할 때 팩트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이제 언론의 영역에 맡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현재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좀 현재 상황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좀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특히 조선일보에서 이 탄원서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사실 확인을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좀 아직까지는 당사자 일방의 주장이다라고 좀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드루킹 김 씨의 일방적인 주장일 가능성이 높다. 자, 그럼 더 지켜봐야 되겠고요. 국회에서는 네. 이 드루킹 사건을 놓고 특검 실시 여부가 연일 문제가 되고 있는데 오늘 이제 드루킹 특검 법안 통과 여부가 밤 늦게 결정이 될 전망이죠? 네, 맞습니다. 이 지난 14일에 이제 42일 만에 국회가 정상화되었는데요. 예, 이때 특검 법안 명칭과 특검 추천 방식 등이 이제 큰 틀에서 합의가 되었습니다. 예. 그렇지만 세부적인 사항에서는 지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음흠. 어제인 17일 여야 교섭단체 원내 수석 부대표들이 이 특검에 대한 합의에 나섰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요. 예. 오늘 저녁 9시에 이 특검과 추경을 놓고 이 국회 본회의가 열리기 때문에 그 전에 다시 교섭단체 대표들 간의 합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예, 지금 이견이 있는 부분들은 어떤 부분들입니까? 먼저 이 특검의 규모나 이 수사의 기간 이런 부분에 이견이 있는데 예. 먼저 특검 규모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은 2012년 이명박 전 대통령 사저 매입 의혹을 조사했던 이 내곡동 특검 규모를 주장하고 있고요. 예.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은 이 최순실 특검 수준으로 꾸려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내곡동 특검과 최순실 특검 같은 특검이라도 일단 어떤 수사관의 수나 뭐 검사의 수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는 얘기인데 내곡동 특검이 그러니까 조금 더 작은 규모의 특검이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내곡동 특검의 경우에는 이 특검 1명, 특검보 4명, 파견검사 10명, 특별수사관 30명 등 합하면 검사 15명의 수사관 30명 정도의 규모였는데요. 예. 이 최순실 특검의 경우에는 사실 좀 굉장히 좀 중대한 사안이었었기 때문에 이제 특검 1명에 특검보 4명, 파견검사 20명, 특별수사관 40명, 그러니까 검사 25명에 수사관 40명의 규모였습니다. 예. 수사 기간에 있어서도 여야 간에 이견이 있습니까? 네, 이 수사 기간에 있어서도 이 민주당 측은 내곡동 특검에 준해서 30일간 진행하되 이제 1회에 한해서 15일 연장을 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예. 반면에 야3당 측은 최순실 특검 수준인 90일간 진행을 하고 30일을 추가 연장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서 이제 기간 차이는 굉장히 큰 편입니다. 예. 오늘 국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세요. 어떠세요? 지금 여야 4개 교섭단체는 특검과 추경을 오늘 동시 처리하기로 합의를 했는데요. 예. 이 한 달 반 동안 이제 파행 중이던 국회를 어렵게 정상화했기 때문에 만약 오늘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는다면 국회가 또 파행을 맞을 가능성이 있는 좀 그런 상황인데 예. 어쨌든 그렇지만 여당은 이 드루킹 사건 자체가 특검 대상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야당이 국회 정상화까지 피해가면서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특검을 고민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리고 이 김병원 원내 대변인은 야당이 닭 한 마리를 잡으려 수백 명의 칼잡이를 쓰려 한다라고 말한 바 있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리고 이에 반박해서 이제 야당의 그 김철근 대변인은 김경수 전 의원이 닭 한 마리 수준인지 소인지 거대한 공룡이 뒤에 숨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특검을 통해서 밝혀야 된다라고 말한 만큼 아무래도 여야 간 합의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이렇게 정치권, 국회에서는 드루킹이 연일 화제고 아주 상당하게 치열하게 서로 의견들을 교환하고 있는데 경남의 여론 반응은 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김경수 전 의원의 지지율, 김경수 예비 후보의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 김경수 예비 후보 본인도 이제 어제였는데요. 경남 창원에서 열린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요즘 TV만 틀면 나오는 남자, 두드려 맞을수록 오히려 지지도가 올라가는 기이한 현상의 주인공이라고 자신을 소개를 했는데요. 아, 그랬군요. 네, 우리가 지금 지난 4월 17일부터 매주 한 번씩 있었던 이 차기 경남 도지사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예. 이제 1, 2차에서는 김경수 후보가 각 49%를 기록을 하다가 이제 남북 정상회담 직후인 지난 5월 첫 주에는 58%까지를 기록을 했습니다. 예. 이 한참 드루킹으로 이슈가 된 이후인 지난 5월 8일에 발표된 여론조사에서도 이 54%로 지금 현재 경남도지사 재선 후보인 김태호 자유한국당 후보와 20%가 넘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야당이 주장하는 것과는 다르게 경남의 민심은 이 드루킹 사건을 그렇게 중대하게 보고 있지 않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자, 드루킹 사건으로 인해서 오히려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는 김경수 후보 그리고 재선에 도전하는 김태호 후보 과연 6.13 지방선거 최대 접전지인 경남에서 경남 최초의 민주당 출신 도지사가 나올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오늘 이슈 분석 여기까지입니다. 강성민 변호사와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